제발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78세 이순희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딸에게 매달렸던 그날.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월 500만 원짜리 최고급 실버타운에서 무슨 일이 있었겠냐고 모두가 생각했죠. 하지만 할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든 가족을 경악시켰습니다. 여기는 저승으로 가는 고속 열차야. 한 번 타면 살아서 내릴 수 없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5성급 호텔을 방불케 하는 화려한 로비. 미슐랭 레스토랑 출신 셰프가 만드는 식사. 24시간 의료진 상주를 자랑하던 그곳에서 말이에요. 더욱 충격적인 건 이순희 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실버타운에 살던 김말순 할머니는 어느 날 갑자기 실종되었고, 박철수 할아버지는 응급실에 실려간 후 소식이 끊겼죠. 그분들 어디 가셨어요? 라고 물으면 직원들은 항상 같은 대답만 했습니다. 더 좋은 곳으로 가셨어요. 더 좋은 곳이라니 대체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왜 가족들과 연락도 안 되고 면회도 할 수 없는 걸까요? 이순희 할머니가 발견한 진실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실버타운의 지하에는 절대 공개되지 않는 비밀 공간이 있었고,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아니, 이건 너무 끔찍해서 말로 표현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곳들이 전국에 여러 개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여러분의 부모님, 조부모님도 지금 이런 곳을 고려하고 계실지도 모르거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이순희 할머니의 충격적인 실버타운 탈출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순희입니다. 올해로 78세가 되었어요. 40년간 간호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생과 사의 순간을 지켜봤던 제가 설마 제 자신이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 중에 실버타운을 고려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나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2년 전 겨울, 저는 50년을 함께한 남편을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잃었습니다. 여보, 가슴이 아픈데. 그게 남편이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응급실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간호사였던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살려내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한동안 방에서 나오지도 못했어요. 그런 저를 걱정한 딸 미경이와 아들 태수가 실버타운을 권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면 너무 위험해요. 만약에 엄마한테도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해요? 엄마, 이곳 좀 보세요. 정말 좋은 곳 같아요. 딸이 보여준 그랜드 실버 팰리스의 팜플렛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마치 럭셔리 리조트 같은 외관에 수영장, 골프 연습장, 도서관, 심지어 영화관까지. 월 이용료는 500만 원이에요. 비싸긴 하지만 엄마 건강을 생각하면 500만 원. 남편의 공무원 연금과 제 간호사 연금을 합쳐도 부족한 금액이었지만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겠다고 했어요. 엄마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게 최고의 효도죠. 자식들의 간절함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있으면 자꾸 남편 생각에 우울해져서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첫 번째 견학날,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순희 어르신.
저희 그랜드 실버 팰리스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마케팅 담당 김 과장이라는 분이 마치 귀빈을 맞이하듯 저희를 맞아주었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었는데 미소가 정말 예뻤어요. 어르신께서는 간호사 출신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저희 의료진들이 정말 반가워하실 거예요. 로비부터가 압권이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크리스털 샹들리에 마치 5성급 호텔에 온 것 같았어요. 벽면에는 유명 화가들의 그림이 걸려 있고 한쪽에는 그랜드 피아노까지 놓여 있었죠. 저기 피아노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클래식 콘서트가 열려요. 입주민 분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김 과장의 설명을 들으며 시설을 둘러봤는데 정말 완벽했습니다. 먼저 식당을 구경했어요. 200명이 넉넉히 앉을 수 있는 넓은 공간에 뷔페식 식단이 준비되어 있었죠. 저희 주방장님은 특급 호텔에서 20년간 근무하신 분이에요. 영양사 선생님과 함께 어르신들의 건강을 고려한 맞춤 식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음식을 맛봐보니 정말 맛있었어요. 짜지 않고 부드럽게 잘 조리되어 있었습니다. 우와, 정말 맛있네요. 집에서 혼자 해먹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제 말에 딸 미경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그러게요. 영양도 골고루 맞춘 식사를 하실 수 있어서 좋겠어요. 다음으로 개인실을 봤는데 이것도 놀라웠습니다. 30평 정도 되는 공간에 침실, 거실, 화장실이 모두 분리되어 있었어요. 가구들도 고급스럽고 무엇보다 바닥 난방이 되어서 따뜻했죠. 어르신들 관절에 좋으라고 모든 방에 바닥 난방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각 방마다 응급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침대 옆 벽에 빨간 버튼이 보였어요. 간호사였던 제 눈에는 정말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료실도 구경했어요. 작은 병원 수준의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고, 간호사 2명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한다고 했어요. 혹시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제가 물었어요. 5분 거리에 대학병원이 있어서 응급차로 바로 이송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내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왕진에 나오세요. 정말 완벽한 시스템이었어요. 운동시설도 훌륭했습니다. 수영장은 25m 길이의 물온도도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었고, 헬스장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특수 운동기구들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저희는 전문 물리치료사가 상주해서 개인별 맞춤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해드려요. 도서관에는 수천 권의 책이 있었고, 독서실도 따로 마련되어 있었죠. 컴퓨터실도 있어서 인터넷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와, 정말 여기는 천국 같네요. 아들 태수가 감탄했어요. 마지막으로 다른 입주민들을 만나봤는데 모두들 밝고 건강해 보였어요.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한 할머니께 물었어요. 6개월 정도 됐어요. 처음엔 적응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정말 만족해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매일 할 일이 있어서 좋아요. 그 할머니의 말을 들으니 더욱 마음이 끌렸어요. 견학을 마치고 사무실에서 계약 조건을 들었을 때도 나쁘지 않았어요. 보증금은 1억 원이고 월 이용료는 500만 원입니다. 식비, 의료비, 각종 프로그램 참가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김 과장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계약 기간은 보통 3년으로 하고 있고 중간에 나가실 경우에는 3개월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위약금은 없나요? 딸 미경이가 물었어요. 1년 미만에 나가실 경우에만 보증금의 20%를 위약금으로 받고 있어요. 1년 이후에는 위약금이 없습니다.
조건도 합리적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가족들이 계속 권했어요. 엄마, 어떠세요? 정말 좋은 곳 같은데요. 그러게요. 엄마,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마음이 기울었어요. 무엇보다 남편을 잃고 혼자 있으면서 느꼈던 외로움과 불안감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한 번 더 생각해 볼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이 서 있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그랜드 실버 팰리스에 입주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것이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입주 첫날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이순희 어르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가족처럼 돌봐드릴게요. 김 과장이 직접 나와서 저를 맞아주었어요. 직원들도 모두 나와서 박수를 쳐주며 환영해 주었죠. 어르신, 짐 정리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편하게 쉬세요. 정말 지극정성이었어요. 제 방은 301호였는데 창문으로 보이는 정원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첫 며칠간은 정말 천국 같았어요. 아침 7시에 기상음악이 은은하게 깔리고 8시에는 맛있는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죠. 식당에서 다른 입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식사하는 시간이 정말 즐거웠어요. 새로 오신 분이시구나. 저는 김미영이에요. 올해 75세고 여기 온 지 8개월 됐어요. 제 옆자리에 앉으신 할머니가 반갑게 말을 걸어주셨어요. 인상이 참 좋으셨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순이에요. 78세이고 어제 입주했어요. 아, 언니시구나. 처음엔 낯설 텐데 금방 적응하실 거예요. 여기 정말 좋아요. 미영이는 정말 친절했어요. 먼저 와서 적응해 더 의젓해 보였죠. 그날부터 저희는 단짝 친구가 되었어요. 언니, 오늘 오후에 원예 수업 있는데 같이 들으실래요? 좋아. 미영아. 나도 꽃 키우는 거 좋아해. 원예 수업은 정말 즐거웠어요. 전문 강사가 와서 화분에 예쁜 꽃들을 심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거든요. 어르신들 식물을 키우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정신 건강에도 좋아요. 강사 선생님의 말을 들으며 작은 화분에 베고니아를 심었어요. 오랜만에 흙을 만지니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TV 시청실에서 다른 분들과 함께 드라마를 봤어요. 이 드라마 재미있지? 참 요즘 젊은 배우들 연기 잘하네. 박영철 할아버지가 말씀하시자 모두들 웃으며 동의했어요. 맞아요. 우리 젊었을 때하고는 완전 다르네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정말 즐거웠어요. 집에 혼자 있을 때는 이런 대화를 나눌 상대가 없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자 완전히 적응했어요. 매일 아침 수영을 하고 오후에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했죠. 월요일에는 요가, 화요일에는 원예, 수요일에는 서예, 목요일에는 노래교실, 금요일에는 영화 관람. 정말 바쁘게 지냈어요. 순이 언니 여기 와서 정말 밝아지셨어요. 미영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미영아. 집에 있을 때는 맨날 남편 생각만 하고 울었는데 여기 와서는 그럴 시간도 없네. 정말 그랬어요. 하루하루가 알차고 즐거웠습니다. 의료 서비스도 정말 좋았어요. 일주일에 2번씩 내과 전문의가 와서 건강 체크를 해주었고 혈압약도 정시에 챙겨주었죠. 어르신, 혈압이 조금 높으시네요. 약을 조금 조절해 드릴게요. 김 간호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딸 미경이와
아들 태수가 면회를 왔어요. 엄마, 얼굴색이 훨씬 좋아지셨네요. 그러게요. 엄마, 여기 와서 정말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저도 거울을 보니 확실히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았어요. 응. 여기 정말 좋아. 친구들도 사귀고, 매일 할 일도 있고, 너희들이 좋은 곳 찾아줘서 고마워. 가족들이 안심하는 표정을 보니 제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달째가 되자 저는 완전히 그랜드 실버 팰리스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다른 입주민들과도 친해졌고 직원들과도 편안한 관계를 유지했어요. 순이 어르신,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여기 와서 이렇게 건강해질 줄 몰랐어요. 매일이 평화롭고 행복했습니다. 특히 미영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웠어요. 아침 산책도 같이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프로그램도 같이 참여했죠. 언니, 우리 참 좋은 친구 됐네. 맞아. 미영아. 여기서 너 같은 친구를 만날 줄 몰랐어. 저희는 정말 자매 같았어요. 그런데 3개월째 되던 어느 날부터 저만 느끼는 이상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간호사로 40년간 일하면서 몸에 밴 관찰력 때문인지 다른 분들은 못 느끼는 작은 변화들이 제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먼저 직원들의 미묘한 태도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친절하고 밝았던 직원들이 점점 형식적으로 변하고 있었죠. 실례합니다. 아침 운동 시간이 바뀐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안내 데스크에 물어봤는데 직원이 대답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종이 한 장을 내밀더라고요. 여기 적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친절하게 설명해 줬을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미영이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미영아. 직원들이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여전히 친절한 것 같은데요. 미영이는 여전히 만족스러워했어요. 음식에서도 변화를 느꼈어요. 간호사 시절 환자 식단을 체크하던 경험으로 보니 영양소 구성이나 조리법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거든요. 염분 함량이 높아지고 단백질은 줄어들고 야채의 신선도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미영아. 요즘 음식 맛이 어때? 맛있는데요. 저는 별로 불만 없어요. 미영이는 여전히 만족해 했지만 제 눈에는 분명히 질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신경 쓰이는 건 입주민들의 건강 관리 부분이었어요. 간호사였던 제가 보기에는 몇 분들의 상태가 예전보다 안 좋아 보이는데 직원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기 박영철 할아버지.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아,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던데. 미영이는 그런 건 잘 몰랐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뭔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입주민 중에 며칠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거였죠. 최근에 이영수 할아버지 못 봤는데. 어디 가셨을까? 그러게요. 병원에라도 가신 걸까요? 물어봐도 직원들은 좀 더 좋은 곳으로 이전하셨다는 애매한 대답만 했어요. 미영아. 뭔가 이상하지 않아?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는 게. 더 좋은 곳으로 가신 거 아닌가요? 좋은 일 같은데요. 미영이는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간호사로 일하면서 여러 상황을 겪어본 제 직감은 뭔가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걱정해도 다른 입주민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미영이처럼 모든 걸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이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죠.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때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되었죠. 제 직감이 옳았다는 걸. 4개월째가 되자 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로 나왔을 때였어요. 새벽 2시쯤이었는데 1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조용히 해. 깨면 안 돼. 이번 달 운영비 얼마나 절약됐어? 의료진 줄이고 나서 많이 좋아졌지. 그런데 사고가 너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은데. 괜찮아. 어차피 나이 많은 분들이니까 자연사로 처리되잖아. 직원들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평소에 듣던 친절한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죠. 저는 몰래 계단 위로 내려가 봤어요. 1층 로비 한쪽에서 직원 3명이 뭔가를 옮기고 있었어요. 휠체어에 담요를 덮어놓은 상태로요. 이분 가족들한테 연락했어? 응. 심장마비로 자연사했다고 했어. 나이도 많으시고. 요즘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은데 괜찮나? 뭐, 어때 우리 잘못 아니잖아. 제대로 관리 못해서 그런 거지. 그 순간 담요 밑에서 희미하게 보인 건 사람의 손이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이게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건. 다음 날 아침 제가 며칠 전부터 안 보였던 최 영감님에 대해 물어봤어요. 최 영감님은 어디 가셨나요? 더 좋은 시설로 이전하셨어요. 가족분들이 더 나은 곳을 찾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김 과장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너무 어색해 보였죠. 연락처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죄송해요. 개인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정말 좋은 곳으로 가셨다면 왜 이렇게 철저히 차단하는 걸까요? 점심시간에 미영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미영아, 넌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 사람들이 자꾸 사라지는 거. 글쎄요, 언니. 더 좋은 곳으로 가시는 거 아닌가요? 여기도 좋지만 더 좋은 곳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미영이는 여전히 순진했어요. 하지만 저는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분위기였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 박영철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어머, 할아버지. 다른 입주민들이 놀라서 소리쳤어요. 저도 즉시 달려가서 할아버지 상태를 확인했어요. 맥박이 약하고 호흡이 불규칙했어요. 분명히 응급 상황이었죠. 빨리 구급차를 불러야 해요. 제가 소리쳤지만 직원들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괜찮아요.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당장 응급실로 가야 해요. 경험으로 봤을 때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직원들은 오히려 저를 말리더라고요. 어르신, 진정하세요. 저희 의료진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상주한다던 의료진은 보이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비용 절감을 위해 의료진을 대폭 줄였다더라고요. 결국 30분이나 지나서야 구급차가 왔어요. 그 사이 박영철 할아버지의 상태는 더 나빠졌죠. 왜 이렇게 늦게 불렀어요? 골든타임을 놓쳤잖아요. 구급대원이 화를 내며 물었어요. 저희도 방금 발견했어요. 어르신이 평소에 지병이 있으셔서. 직원이 거짓말을 하는 게 명백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이곳에 뭔가 큰 문제가 있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박영철 할아버지가 병원에서 돌아가셨대요. 다른 입주민이 알려준 소식이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만약 즉시 응급처치를 했다면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점심시간에 관리사무소로 갔어요. 박영철 할아버지 장례식은 언제 치르나요? 조문을 가고 싶어서요. 아, 그건 가족분들이 조용히 치르고 싶어 하신다고 해서요. 또 다시 차단당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간호사 시절의 경험을 살렸어. 모든 걸 기록하기 시작했죠. 입주민 수의 변화, 직원들의 태도, 의료 서비스의 질, 음식의 변화, 모든 걸 메모장에 적었어요. 그러면서 점점 더 무서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곳에는 24시간 의료진이 상주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낮에만 간호사 1명이 있을 뿐이었어요. 밤에는 일반 직원들만 있었죠. 그리고 입주민들이 너무 조용했어요. 처음에는 예의 바른 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약물 때문이었어요. 건강을 위해라는 명목으로 수면제나 진정제를 과도하게 투여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하루 종일 멍한 상태로 지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몰래 의료실 근처를 지나가다가 충격적인 대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이번 달 약품비 얼마나 줄었어? 많이 줄었지. 그냥 진정제만 많이 주면 조용하니까 관리하기 편해. 근데 너무 많이 주면 위험하지 않아? 괜찮아. 어차피 나이 많은 분들이니까. 뭔 일 생겨도 자연사로 처리되잖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이곳은 비용 절감을 위해 입주민들을 조용히 만들고 응급 상황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망률이 높아지는 거였죠. 그리고 모든 걸 나이 때문이라고 둘러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건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미영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해봤지만, 언니, 너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여기 직원들이 그럴 리 없어요. 약도 건강을 위해서 주시는 거고. 다른 입주민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진정제 때문에 모두 멍한 상태라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내가 직접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 그리고 이 진실을 밝혀야 해.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다는 걸 직원들이 눈치채기 시작했거든요. 과연 저는 이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미영이와 다른 입주민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치밀하게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 시절 환자 차트를 작성하던 습관으로 모든 걸 꼼꼼히 기록했어요. 입주민들의 컨디션 변화, 투약 시간, 직원들의 행동, 패턴까지 말이에요. 며칠 관찰한 결과 정말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먼저 약물 투여 패턴이었어요. 저녁 8시마다 건강보조제라는 명목으로 알약을 나눠주는데 복용 후 모든 분들이 비정상적으로 졸려하시더라고요. 미영아, 요즘 너무 졸리지 않아? 그러게요, 언니. 요즘 밤에 잠을 너무 자고 낮에도 계속 졸려요. 미영이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루 종일 멍한 상태로 지내시는 거예요. 어느 날 몰래 그 약을 하나 챙겨서 자세히 봤더니 일반적인 건강보조제가 아니었어요. 수면제 성분이 들어있는 약이었거든요. 그것도 권장량보다 훨씬 많은 용량으로요. 이래서 모든 분들이 하루 종일 조용한 거구나. 두 번째로 발견한 건 의료 대응의 문제였어요. 어느 날 오후
김순영 할머니가 복도에서 넘어지셨어요. 제가 바로 달려가서 확인해 보니 다리를 다치신 것 같았어요. 빨리 병원에 가셔야 해요. 하지만 직원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괜찮습니다. 파스 붙여드리면 나을 거예요. 아니에요. 뼈에 금이 간 것 같은데.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해요. 어르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이 드시면 다 그런 거예요. 결국 제가 계속 주장해서 3일 후에야 병원에 갔는데 예상대로 골절이었어요. 골든타임을 놓쳐서 회복이 더 어려워졌죠. 이런 식으로 작은 부상도 방치하면서 큰 사고로 키우는 거구나. 세 번째는 식사 관리였어요. 음식의 질이 점점 떨어지는 것도 문제였지만 더 심각한 건 개별 건강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에게도 단 음식을 주고 혈압이 높으신 분에게도 짠 음식을 그대로 주더라고요. 실례합니다. 박 할아버지는 당뇨가 있으시니까 식단 조절이 필요한데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식사에도 똑같은 음식이 나왔어요. 의료진을 줄이니까 개별 관리가 안 되는 거야. 가장 무서웠던 건 야간 관리 체계였어요. 밤 10시 이후에는 경비원 1명만 남고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어요. 그런데 그 경비원은 의료 지식이 전혀 없는 일반인이었죠. 만약 밤에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답을 며칠 후에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새벽 3시쯤 옆방에서 도와주세요 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명자 할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급하게 달려갔어요. 할머니가 침대에서 떨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셨거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다리가 아파서 못 일어나겠어요. 경험으로 봤을 때 단순한 낙상이 아니었어요. 다리 각도나 할머니의 고통 표정을 보니 골절이 의심됐거든요. 저는 즉시 응급벨을 눌렀어요. 복도에 나와 보니 몇몇 분들이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고 계셨어요. 무슨 일이에요? 건너편 방 할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이명자 할머니가 넘어지셨어요. 심각해 보여요. 아, 그래요.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하겠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잠깐 나와서 상황을 보고는 직원들이 처리할 거야 라며 다시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대부분의 입주민들이 아예 깨지도 않았다는 거였어요. 매일 밤 수면제를 복용하시니까 깊게 잠들어서 아무것도 못 들으신 거죠. 10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할 수 없이 1층으로 내려가서 경비원을 찾았어요. 2층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는데 왜 안 올라오세요? 아, 그냥 좀 기다리시면 아침에 간호사가 와요. 지금 당장 구급차를 불러야 한다고요. 그때 몇 분이 더 내려오셨어요. 소리를 듣고 걱정이 되어서 나오신 거였죠. 무슨 일이에요? 이명자 할머니가 넘어지셔서 심각해 보여요. 하지만 경비원이 나서서 말했어요. 어르신들, 괜찮으니까 올라가서 쉬세요. 저희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네. 별일 아니에요. 그냥 침대에서 살짝 넘어지신 거예요. 다른 분들은 경비원 말을 믿고 올라가셨어요. 의료 지식이 없으시니까. 제가 왜 그렇게 난리를 치는지 이해하지 못하신 거죠. 밤에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아침에 책임자가 와서 판단해야 해요. 결국 저 혼자서 상황을 지켜봐야 했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응급 상황인데 아침까지 기다리라는 거였어요. 결국 제가 직접 119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구급대원들이 오자 경비원이 거짓말을 했어요. 저희가 방금 발견했어요. 어르신이 침대에서 떨어지신 것 같아요. 실제로는 3시간이나 방치했으면서 말이에요. 이명자 할머니는 결국 고관절 골절로 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3시간 동안 바닥에 누워 있으면서 체온이 많이 떨어졌고 탈수 증상까지 왔다는 거였어요. 즉시 대응했다면 골절은 어쩔 수 없어도 폐렴이나 폐혈증 위험은 줄일 수 있었을 텐데. 구급대원이 안타까워하며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관리사무소에 항의하러 갔어요. 어젯밤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이 너무 늦었어요. 이건 명백한 의료 방치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주의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는 전혀 미안함을 느낄 수 없었어요. 오히려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죠. 그때 김 과장이 한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어르신, 이곳은 요양원이 아니라 실버타운이에요. 나이가 많으시면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자연스럽다고요? 의료진을 줄이고 제대로 된 응급 체계도 없으면서 그날 저는 더욱 확신했어요. 이곳은 정말로 저승행 고속열차였다는 거리요. 비용 절감을 위해 입주민들의 안전을 포기한 곳. 뭔가 일이 생겨도 나이 때문이라고 둘러대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곳. 하지만 아직도 다른 입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미영아, 여기가 정말 안전한 곳일까? 무슨 말씀이세요? 좋은 곳이잖아요. 언니가 너무 예민하신 것 같아요. 진정제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진 미영이를 보니 답답했어요. 내가 뭔가 행동을 취해야 해. 이대로는 정말 큰일이 날 거야.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과연 누가 제 말을 믿어줄까요? 이명자 할머니 사건 이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딸 미경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경아. 엄마야. 여기서 나가고 싶어. 엄마,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는 그동안 봤던 모든 것들을 털어놓았어요. 과도한 수면제 투여, 의료진 부족, 응급 상황 방치, 비용 절감을 위한 안전 무시까지. 하지만 미경이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엄마,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거기 비싼 돈 내고 들어간 곳인데. 미경아. 엄마 간호사였던 거 알지? 이런 건 확실히 구분할 수 있어. 그래도 엄마, 요즘 나이 드시면서 좀 의심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딸조차 제 말을 믿지 않다니. 아들 태수에게도 전화해봤지만 반응은 비슷했어요. 엄마, 혹시 우울증이 생기신 건 아니에요? 정신과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자식들이 저를 미친 늙은이 취급하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관리사무소에 다시 한번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문제 제기를 하려고요. 김 과장님. 야간 응급 체계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요. 네, 어르신.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어젯밤 이명자 할머니 사건 아시죠? 3시간 동안 방치된 건 심각한 문제예요. 김 과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르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이라고요? 경비원 혼자 두고 의료진은 한 명도 없으면서요. 어르신, 혹시 다른 분들께도 이런 얘기하고 다니시나요? 그 순간 김 과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다른 입주민분들이 불안해하실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말씀하세요. 그건 명백한 경고였어요. 그날 저녁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르신, 건강검진 시간이에요. 건강검진이요. 예약한 적 없는데요. 정기검진이에요. 모든 분들이 받으셔야 해요. 억지로 의료실로 끌려가서 이상한 주사를 놓으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뭔 주사예요? 비타민 주사예요. 건강에 좋아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비타민 주사가 아니었어요. 색깔이나 점도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싫어요. 안 맞을래요. 어르신, 규정이에요. 모든 분들이 맞으셔야 해요. 결국 억지로 맞췄는데 주사를 맞고 나니 머리가 띵하고 계속 졸렸어요. 이상해. 이건 분명 수면제나 진정제야. 다음 날부터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식사 시간에 제게만 특별한 약을 주더라고요. 순이 어르신, 혈압약이에요. 하지만 제 혈압은 정상이었어요. 게다가 그 약의 모양도 제가 아는 혈압약과 달랐죠. 전 혈압약 필요 없어요. 검진 결과 혈압이 높게 나왔어요. 드셔야 해요.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직접 혈압을 재봤는데 정상 수치였거든요. 약을 먹는 척하고 나중에 몰래 뱉었어요. 그리고 그 약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역시 정신과 약물이었어요. 날 조용히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날 밤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새벽 2시쯤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몰래 일어나서 확인해 보니 직원 2명이 제 방으로 들어오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문고리를 꽉 잡고 버텼어요. 누구세요? 뭐 하는 거예요? 아, 어르신 야간 순찰이에요. 야간 순찰을 왜 방 안까지 들어와서 해요? 혹시 응급 상황이 있나 확인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핑계였어요. 다른 방은 확인하지도 않으면서 제 방만 들어오려고 했거든요. 필요 없어요. 나가세요. 어르신, 문 열어주세요. 싫어요. 한참을 실랑이 하다가 겨우 돌아갔어요. 다음 날 아침 제 의심은 확신이 되었어요. 미영이와 아침 산책을 하는데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니, 요즘 왜 이렇게 기억이 안 나죠? 어젯밤에 뭘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미영아, 혹시 새로운 약 먹고 있어? 네, 며칠 전부터 건강보조제라고 주더라고요. 근데 먹고 나면 계속 졸려요.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어요. 미영아, 그 약 먹지 마. 왜요, 언니? 그건 건강보조제가 아니야. 정신과 약물이야. 에? 그럴 리가요. 직원들이 건강을 위해서 주는 거라고 했는데. 미영이는 여전히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이곳의 진짜 목적을요. 비용 절감을 위해 의료진을 줄이고 입주민들에게 과도한 진정제를 먹여서 조용히 만든 다음 응급 상황이 생겨도 방치해서 자연스럽게 사망률을 높이는 것.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더 강한 약물로 조용히 만들거나 생각하기도 싫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해. 미영이도 데리고 나가야 해. 하지만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요? 가족들은 제 말을 믿지 않고 다른 입주민들은 약물에 취해 있고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새로 온 입주민이 있었거든요. 정시영 할머니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전직 수간호사셨어요. 혹시 이분이라면 내 말을 이해해 주실까?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정시영 할머니는 73세로 대학병원 수간호사를 지낸 분이었어요.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내다가 자녀들 권유로 입주하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첫 만남부터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정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순이에요. 간호사 출신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저도 간호사였어요. 40년간 병원에서 일했죠. 서로 간호사 출신이라는 걸 알고 나니 금세 가까워졌어요. 며칠 함께 지내면서 정시영 할머니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순이야, 여기 뭔가 이상하지 않아?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속삭이듯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게요? 일단 약부터가 이상해. 건강보조제라고 주는데 정신과 약물 같아. 그리고 의료진이 너무 적어. 역시 전문가의 눈은 다르더라고요. 저는 용기를 내서 그동안 봤던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언니, 사실 저도 그런 걸 느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아서. 정시영 할머니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이거 완전히 의료 방치야. 비용 절감을 위해서 입주민들 안전을 포기한 거잖아. 맞아요. 그리고 문제 제기하면 더 강한 약을 먹이려고 해요. 정말? 그럼 우리 둘 다 위험한 상황이네. 그날부터 저희는 비밀리에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언니는 약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으셔서 큰 도움이 되었어요. 이 약 봐. 이건 할로페리돌이야. 정신분열증 환자에게 쓰는 강력한 진정제라고. 이것도 이상해요. 로라제팜인데 수면제예요. 그런데 용량이 권장량의 3배예요. 저희는 몰래 약들을 수집해서 분석했어요. 그 결과 정말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죠. 건강보조제라고 주는 약들이 전부 정신과 약물이었고, 용량도 과도했어요. 이런 약들을 계속 먹으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면역력도 떨어져서 각종 질병에 취약해지는 거였어요. 그러다 의료실 한쪽에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저기는 뭘까? 조심스럽게 내려가 봤더니 지하 공간이 나왔어요.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벽 한쪽에는 입주민들의 개인 물품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시계, 반지, 목걸이 같은 귀중품들까지요. 이건 돌아가신 분들 물건이잖아.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의료 기록들이 쌓여 있었는데 그 내용이 더 무서웠어요. 수면제 과다 투여로 의식 잃음, 응급 상황 30분 지연 대응 같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거든요. 마치 입주민들의 죽음을 체계적으로 기록해둔 것 같았어요. 순이야, 여기 더 무서운 게 있어. 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구석에는 처리 완료, 도장이 찍힌 입주민 명단이 있었어요. 그 명단에는 이미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다음 대상이라고 적힌 또 다른 명단이, 그 명단에 제 이름과 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곳은 정말로 계획적으로 입주민들을 정리하는 곳이었던 거예요. 이거면 결정적 증거가 돼. 빨리 사진 찍자. 저희는 모든 서류와 물품들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이제 알겠어. 왜 입주민들이 하나씩 없어지는지. 언니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약물로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의료진은 부족하게 하고 응급 상황에는 방치해서 자연사로 만드는 거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다른 입주민들을 깨워야 해. 그리고 증거를 더 확실하게 모아야지.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입주민들이 약물에 중독되어 있었어.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거든요. 그래도 몇 분은 설득할 수 있었어요. 박철민 할아버지는 전직 기자 출신이셨는데 저희 얘기를 듣고 나서 바로 이해하셨어요. 그럼 내가 보는 환상들도 약물 때문이었구나. 네. 할로페리돌의 부작용이에요. 이런 젠장 우리가 완전히 속은 거네. 김순옥 할머니도 저희 편이 되어 주셨어요. 원래 약사 출신이셔서 약물에 대한 지식이 있으셨거든요. 내가 왜 계속 어지럽고 메스꺼웠는지 이제 알겠어. 이런 약들을 섞어서 먹으면 당연히 부작용이 생기지. 저희 4명은 비밀 모임을 만들었어요. 저녁 식사 후에 도서관에서 몰래 모여서 계획을 세웠죠. 일단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 약물 사진, 의료 방치 사례들, 그리고 직원들의 대화 녹음까지. 언니가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셨어요. 그리고 언론에 제보하거나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해. 박철민 할아버지가 기자 시절 인맥을 활용하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의 움직임을 눈치챈 직원들이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정마령 어르신, 건강검진 받으러 오세요. 박철민 어르신 혈압약 드실 시간이에요. 저희를 하나씩 불러서 강제로 약을 먹이려고 했어요. 안 먹겠습니다. 어르신, 규정이에요. 거부하시면 퇴소 조치를 취할 수도 있어요. 퇴소 조치라니 말도 안 되는 협박이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밤 박철민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할아버지. 저희가 발견했을 때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빨리 구급차를 불러요. 하지만 직원들이 가로막았어요. 괜찮습니다. 저희가 처리하겠어요. 안 돼요.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해요.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30분이나 지났어요. 박철민 할아버지는 결국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음 날 소식을 들으니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뇌졸중이었대. 골든타임을 놓쳐서. 언니가 울먹이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확신했어요. 박철민 할아버지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요. 저희가 진실을 파헤치려고 하니까 더 강한 약물을 써서 제거한 거였어요. 이제 정말 위험해졌어. 우리도 언제 똑같은 일을 당할지 몰라.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밖에 방법이 없어. 지금 당장 나가는 거야. 언니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어떡해요? 가족들도 우리 말을 안 믿는데. 직접 증거를 들고 나가는 거야. 그리고 언론에 폭로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거지. 그날 밤 저희는 마지막 증거 수집에 나섰어요. 언니가 수간호사 시절의 경험을 살려 의료실에 잠입했어요. 순이야, 여기 봐. 약물, 처방전이야. 서류를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모든 입주민들에게 정신과 약물을 과다 처방하고 있었고, 심지어 가짜 진단서까지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거면 충분한 증거가 돼. 저희는 서류 사진을 찍고 약물들도 몇 개 챙겼어요. 다음 날 아침 저희는 관리사무소에 찾아갔어요.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김 과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이유는 묻지 마세요. 그냥 계약 해지하겠다는 거예요. 위약금이 있습니다. 보증금의 50%예요. 상관없어요. 지금 당장 절차 진행해 주세요. 김 과장이 뭔가 수상하다는 듯 저희를 쳐다봤지만 거부할 명분은 없었어요. 3일 후 저희는 드디어 실버타운을 떠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미영이와 다른 입주민들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거든요.
저희는 그들을 구해야 했어요. 실버타운을 나온 첫날, 저는 딸 미경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경아. 엄마 나왔어. 엄마, 갑자기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이번에는 증거와 함께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약물 사진, 처방전 사진, 그리고 언니의 전문적인 분석까지 보여주었죠. 이게 정말이에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엄마 말을 안 믿고. 괜찮아. 미경아.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마워. 아들 태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증거를 보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죠. 엄마, 정말 위험한 곳이었네요. 빨리 나오셔서 다행이에요. 하지만 저희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어요. 언니와 함께 박철민 할아버지의 기자 지인을 만났어요. 정말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젊은 기자가 저희 증거들을 보며 놀라워했어요. 네. 모든 게 사실이에요. 지금도 그곳에는 수십 명의 어르신들이 위험에 처해 있어요. 이건 완전히 특종감이네요. 바로 취재에 들어가겠습니다. 일주일 후, 그 기자가 쓴 기사가 신문 일면에 실렸어요. 고급 실버타운의 충격적 실상. 입주민들에게 정신과 약물 과다 투여. 기사가 나가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어요. 보건당국에서 즉시 조사에 들어갔고, 경찰도 수사를 시작했어요. 그랜드 실버 팰리스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발표했어요. 조사 결과는 저희 예상보다도 더 심각했어요. 입주민 80명 중 78명이 불필요한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고, 의료진은 법정 기준의 절반도 안 됐어요. 그리고 지난 1년간 사망한 입주민이 15명이나 됐는데, 모두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됐다는 사실도 밝혀졌죠.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자 입주민 학대 행위입니다. 수사기관의 발표였어요. 그랜드 실버 팰리스는 결국 운영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김 과장을 비롯한 관리진들은 모두 구속됐고, 입주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이전 조치됐어요. 특히 미영이를 다시 만났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언니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미영이는 약물을 끊고 나서 정신이 많이 맑아져 있었어요. 이제야 그때 일들이 기억나요. 정말 무서웠어요. 저희는 새로운 곳에서 함께 지내기로 했어요. 일반 아파트를 얻어서 서로 도우며 살기로 한 거예요. 언니, 우리 참 대단하지 않아요? 그 무서운 곳에서 살아나왔잖아요. 그러게. 미영아. 우리가 용기를 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 하지만 가장 보람 있었던 건 다른 일이었어요. 저희 사건이 알려지면서 전국의 비슷한 시설들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어요. 그 결과 여러 곳에서 문제점들이 발견됐고, 많은 어르신들이 구출될 수 있었거든요. 몇 달 후, 그 기자가 후속 기사를 위해 저희를 다시 찾아왔어요. 할머니들, 그 후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좋아요. 이제는 정말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반드시 목소리를 내세요. 혼자서는 어려워도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문 지식이 있으시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세요. 저희처럼 간호사나 의사 출신 분들은 뭔가 이상한 걸 더 빨리 알아챌 수 있거든요. 제가 덧붙였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가족들도 처음엔 안 믿어줬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결국 이해해 주더라고요.
기사가 나간 후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어요. 할머니들 덕분에 우리 부모님도 안전한 곳으로 옮겼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용기 있는 분들이세요. 지금 저는 언니, 미영이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요리도 해먹고, 각종 프로그램에도 참여해요. 무엇보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통해 꼭 기억해 주세요. 실버타운이나 요양시설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다음을 확인하세요. 첫째, 의료진이 법정 기준에 맞게 충분히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야간 응급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셋째, 투약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고, 의심스러우면 성분을 확인하세요. 넷째, 정기적으로 면회를 가서 어르신들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세요. 다섯째,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면 즉시 문제를 제기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실버타운이 정말로 저승행 고속열차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